이번 시간에는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본 상품에 보시면은요, 인근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마트도 있어요. 대형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CGV 등 시설과 호텔 황제의 노하우와 여러분의 열정, 이렇게 트라이앵글 정삼각형으로 딱 모여 있어야 여기에 우리가 단골 손님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일 크게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축이 무너지면 이렇게 큰 원이 나오진 않겠죠? 현 매출 1억 중에서 말이죠,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2,318만 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물건 번호는 120498번에 해당되는 호텔이죠. 사용 승인일 1999년 11월 23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지 면적 873제곱미터, 평수는 263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죠. 263평이면은, 4평이면 말이죠. 인천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말이죠. 대지가 아주 넓은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면적 또한 굉장히 넓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대지 면적이 넓으니까 어떻습니까?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연면적도 넓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 보시면은 2,400제곱미터죠. 평수로는 726평이고요. 현재 매가 72억에 진행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소유자께서는 이제 임대 중에 있고요. 최대 용자 55억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용자는 40억인데요. 최대 용자 55억은 1.5금융 기준으로 55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금융 기준으로 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매 가격이 만약에 72억이다 그러면 최대 용자가 55억 플러스 알파만큼 더 나오겠죠? 그러나 2금융까지 우리가 최대 용자를 받는다면 한계 레버리지 효과에 우리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우리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매수인 입장에서 그 이자 부담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좀 강하기 때문에 최대 용자는 1.5금융까지 얼마? 55억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보셔야 되겠고요. 실인수가 따라서 17억은 이렇게 투자를 해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 최대 용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지방에 말이죠, 호텔이 85억에 해당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이 말이죠, 만약에 실제로 이게 이제 매가죠? 매가 조금 조정이 돼서 말이죠, 83억에 이제 매매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의견을 이제 건물주가 주신 거예요. 건물주가 현재 받은 그 은행이 있죠. 현재 융자를 받은 해당 이제 은행에 이제 의뢰를 했더니 매수인이 말이죠. 매수인이 신용에만 하자가 없다면 83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 말이죠, 최대 융자를 70억까지 해준답니다. 70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그런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합니까? 호텔 황제님, 저희 호텔을 조금 적극적으로 매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자기 자본이 최대 융자 70억까지 가능하니까 13억만 투자를 하시면 취득세는 별도죠. 13억만 투자했으면은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융자 70억까지 가능하니까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건물주한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본 호텔이
83억에 만약에 매매가 됐을 때 70억까지 융자가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호텔입니다. 일단은 감정가도 높고 그만큼 담보 가치가 좋기 때문에 70억까지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70억은 어디 은행입니까? 어디 은행? 이금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금융. 최대로 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금융 기준으로 현재 이자율이 한 6.5%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6.5%. 네.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이 70억의 대출을 받아서 말이죠. 매출은 잘 나오는 호텔이에요. 네. 그래서 수익률은 나옵니다. 수익률은, 일정한 수익률은 나와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그렇지만, 이 70억에 대해서 우리가 매달 이자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했을 때, 과연 자기 자본 13억을 투자하는 예비 매수인이 취득하기 적당한 호텔이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최대 융자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예비 창업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호텔 운영을 한 10년씩 했어 이분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호텔 운영에 대해서는 내가 아주 프로야. 나는 호텔 황제보다 운영을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이 있는 건 좋아요. 인정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고객님께는 그분이 사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는 거는 저는 말리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희 고객님들께서 경험이 있든 없든 떠나서 말이죠. 자기 자본 13억으로서 취득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가 있는 물건이다. 저는 그래서 어떻다? 저는 절대 말린다. 이 호텔은 여러분의 호텔이 아니다. 조금 매매 가격이 좀 적은 걸 보셔라. 적은 거를 보셔서 안전하게 수익을 좀 누리시고 향후에 그 모텔을 한 2, 3년, 뭐 적게는 뭐 1, 2년, 아니면 2, 3년, 길게는 뭐 한 4, 5년, 뭐 아니면 10년, 뭐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취득할 물건이지 지금 당장 취득한 물건은 아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여기 호텔 대표님께 말씀을 해드렸어요. 이거는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정도 물건이면은 대출이 아무리 70억까지 나온다고 해도 한 50억 정도만 받으시고 자기 자본은 한 23억 정도 투자하시는 투자 고객이 맞는 호텔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뭐 여러 가지 저에게도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유혹이 있어요. 솔직히 건물주가 이렇게 해서 호텔 황제 당신이 좀 잘 팔아주면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주겠다. 왜 이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금 저에게 신경을 써준다고 해서 이런 거 매매했다가는 말이죠. 저희 고객님이 잘못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질 수가 있다.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한 번 망하면 말이죠.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빚을 상속시켜주지 않는 것만 해도 내 생을 마감할 때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20대가 됐든 뭐 70대가 됐든 말이죠. 나이를 불문하고 한 번 투자 잘못하면 끝장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고요. 이게 초과 수익률을 누리는 것보다도 안전하게 평균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호텔을 사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지,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니까 이론상의 수익률은 높게 나오겠죠? 그죠? 수익률은 높게 나옵니다. 분모가 적으니까. 그렇지만은 순수익으로 봤을 때는 이자 부담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순수익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수익을 누릴 수가 없다. 살얼음 팔을 건너면서 우리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신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고객님께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소 자기 자본은
이 정도 되시면은 한 25억 정도는 투자하시는 분에게 제가 브리핑을 드리지, 자기 자본 13억 정도 있는 분에게는 맞지 않는 옷이다. 이렇게 제가 건물주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기 자본이 한 25억 정도 되는 분 이상만 제가 브리핑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끔 제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건물주가 주장하는 대로 이렇게 소자본으로 13억 정도 있는 분까지 좀 급하게 좀 팔아달라고 해서 제가 흔들리는 인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항상 자기 자본 대비 거기에 맞는 호텔을 취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대 이용자 2금융 기준이 아니라 본 호텔 같은 경우는 1.5금융 기준까지만 적용을 해서 융자를 받으셔야 된다. 네, 따라서 실인수가 17억 정도 예상을 하셔서 투자하셔야지 2금융 기준으로 최대 융자를 더 받으시고 실인수가 자기 자본을 적게 투자해서 취득하시면 안 된다. 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월 매출은 매달 1억씩 꾸준히 나오고 있는 호텔입니다. 네, 그리고 월 매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객실수 49개, 주차 28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죠. 네, 공시지가 보겠습니다. 3.3제곱미터당 374만 1,000원이고요.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1236만 6,942원에 해당되는 인천에 입지하고 있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리모델링 완료가 된 호텔이다.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층수가 지하층이 있죠. 지하층. 지하층을 보시면은 지하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그리고 그래서 지상 1층, 지하층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28대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호텔 보시면은 임대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건물주가 임대 중에 있는데 명도가 가능합니다. 명도 가능해요. 보통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말이죠. 명도를 매도인이 해야 되느냐, 매수인이 해야 되느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강남 같은 경우는 말이죠. 매도인이 명도에 책임을 주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런데 호텔은 참 이 명도가 타 부동산에 비해서 굉장히 좀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이야. 왜? 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 칸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층마다 여러 칸에 대해서 임대를 주기 때문에 그게 명도가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호텔은 어떻습니까? 호텔은 임대를 주더라도 세입자가 한 명밖에 없죠. 그 호텔 전체를 임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텔 같은 경우는 이 명도가 좀 굉장히 쉽고요. 또 다른 쪽으로 한편으로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호텔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 매매 협조 조건 이렇게 반드시 기재를 하거든요. 그럼 세입자분들도 대부분 호텔을 내가 임차해서 운영을 하다가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매매가 되면 내가 명도를 해줘야 되겠다. 대부분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명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명도에 대해서는 호텔은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 명도 때문에 호텔 매매를 못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여러분께서도 호텔을 취득해서 말이죠. 부득이하게 임대를 주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아주 잘 작성을 하셔야 명도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처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한 때는 또 호텔 황제에게 문을 두드리면 말이죠. 제가 또 깔끔하게 또 해결을 해드리고 저를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시게 된다면 여러분께서 취득함과 동시에 향후에 처분할 때까지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뭐 하다 보면은 뭐 중대한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항상 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항상 여러분과 소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이 명도 부분, 호텔은 타 부동산에 비해서 좀 용이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도 명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은 이제 본 상권에 보시면은요, 인근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종합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형 마트도 있어요. 네, 대형 마트도 있고, 그 다음에 CGV 등 이 고객의 어떤 수요를 확보하는 어떤 그런 대형 상권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고객층을 보시면 말이죠. 출장, 네, 비즈니스 고객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인 고객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권이 보시면 여기가 먹자 상권이거든요. 네, 먹자 상권이기 때문에 연인분들도 이렇게 많이 오시겠죠. 객실을 보시면은 49개예요, 여러분. 49개. 예를 들면 객실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50개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객실이 50객실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현재 호텔을 사업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50객실을 평일 기준으로 말이죠. 금, 토, 일 제외하고 월, 화, 수, 목일날 50개를 비즈니스 고객으로 우리가 다 만실을 채울 수 있습니까? 또는 여기 상권이 연인 손님이 조금 더 많이 오는 상권이다 할지라도 50객실 정도 되는 호텔을 평일날 연인 고객으로만 50객실을 만실을 채울 수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1% 미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일날 우리가 만실을 숙박 대비 만실을 채운다고 봤을 때는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고객층을 세분화시키는 그런 전략적인 영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권은 A 상권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줄게요. A 상권 같은 경우 출장 비즈니스를 70%대 연인 고객을 30% 비율을 해서 우리가 만실을 채운다. 이런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실이 50개면은 말이죠. 35개 정도는 비즈니스로 우리가 숙박 판매를 하고 연인 고객은 한 15개 정도 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린다. 숙박을 만실을 채울 계획을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만약에 B 상권 같은 경우 연인 손님이 조금 많이 오는 상권이에요. 연인 손님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와. 그럼 거꾸로 가야 되겠죠? 30대 70% 이런 비중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손님을 한 15객실 정도 판매를 하고 연인 고객을 한 35개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한다. 이런 좀 뭔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셔야지 오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뭐 손님이 달라는 대로 아무런 전략 전술도 없이 영업의 노하우도 없이 오는 손님 순서부터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 다음에 또 손님 오면 207호 순서대로 이렇게 객실을 판매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비율을 가지지 않고 판매를 한다든지 어떠한 요일별 또는 시간별 또는 날씨별 이런 부분 또는 손님마다 손님층을 지금 제가
연인 고객과 출장 손님만 제가 구분을 했는데, 자, 봅시다. 연인 손님 중에서도 좀 세분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연령층대로. 그쵸? 네, 연령층대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이런 분들이 어떤 객실의 컨디션을 좋아하느냐. 그죠? 이런 거를 좀 구분을 해서 말이죠. 객실을, 판매를 전략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20대 손님인데, 술을 많이 먹고 왔어. 비틀비틀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손님들은 노열층에 판매하면 안 되겠죠. 그쵸? 온 호텔이 시끄러워요. 우리가 호텔은 높을수록 6층이면 5층, 6층이 노열층이죠? 왜? 그나마 뷰가 좀 있으니까. 높은 층에는 좀 고급스러운 손님을 판매를 하고, 낮은 층은 조금 우리가, 물론 나쁜 손님은 아닙니다만, 손님을 층별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판매할 줄 알아야 돼요. 6층에 객실이 10개가 있는데, 다 고급 손님을 받았어. 20대 이 한 팀이 가가지고 말이죠. 술 먹고 가가지고 밤새 한 팀이 시끄럽게 전 층을 다 시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한 팀 때문에 9객실 손님이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층별로 또는 라인별로 1호 라인, 2호 라인 이렇게 있죠. 201호, 301호, 501호, 601호 라인별로 층별로 X와 Y의 값을 딱 정해서 301호 이 손님은 503호 이 손님은 209호 이 손님은 608호 이거를 우리가 손님을 딱 보고 응대를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50객실 49개의 객실에 대해서 이 객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시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다 꿰뚫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객실에는 2PC, 어느 객실에는 창문을 열면 바로 벽이 보이고 앞건물이 보이고 어느 객실은 그나마 문을 열면 뷰가 조금 괜찮은 객실도 있고 어느 객실은 똑같이 시설을 했는데 겨울에 좀 추운 방이 있고 어떤 객실은 똑같이 시설을 했는데 말이죠. 여름에 조금 더운 방이 있어요. 그렇죠? 네. 또 어떤 객실은 우리가 욕조가 비치가 되어 있고 그죠? 네, 어떤 객실은 20대가 좋아하는 어떤 구조 공간이 되어 있고 어떤 객실은 60대 이상이 좋아하는 구조 공간으로 되어 있고 이거를 머릿속에 49객실, 쉬운 객실을 딱 집어넣고 말이죠. 주차장에 또는 도보로 오시는 손님이 CCTV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한 1분에서 한 30초 정도는 저 손님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CTV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보안적인 요인도 있지만 저 손님 단골이다. 503호 대실 단골 손님이구나. 503호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아직 안 팔렸네? 이 손님 주는 거야. 저 손님 503호 손님인데 503호 제숙방을 받았어. 제숙방을. 그럼 몇 호 줘야 되죠? 603호나 303호 줘야 되겠죠? 왜? 같은 라인이니까. 같은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 손님은 딱 보니까 남자들이 한 4명이 우르륵 들어와. 봉고차를 타고 말이죠. 한 4명이서 가방을 하나씩 다 들고 들어옵니다. 뭡니까? 딱 봐도 출장 손님이에요. 그죠? 저 손님들이 딱 CCTV만 봐도 4명이서 객실을 하나씩 4개를 잡을 손님인지 아니면 투베드 방을 2개만 잡을 손님인지 딱 CCTV만 봐도 않지 않겠습니까? 저분들 법카. 그죠?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분명히 방을 3개를 잡을 거다. 2명은 조금 지위가 높아. 그래서 혼자씩 자고 2명은 좀 말단 직원이야. 이 사람들은 투베드 방 하나 잡고 분명히 3개를 달라고 할 것이다. 또 하나 있죠. 이러면 키워드가 말이죠. 호텔 황제는 키워드가 하나 나오면
그냥 고구마 엮듯이 줄줄줄 나옵니다. 줄줄줄. 자,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방을 3개를 원하는데 같은 층을 원할 수도 있고요. 다른 층을 원할 수도 있어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죠? 고참에게 있는 거죠. 고참한테. 그죠? 과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부장님들은 설령 부하 직원하고 같은 층을 사용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물어보면 중간급이고 고객한테 물어보면 모르면 눈치도 못하면 아주 하수인 거고. 저는 어떻습니까? 호텔 황제는 딱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들은 같은 층을 원하는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층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부하 직원들은 아래층 위주로 주고 고참들은 높은 층 위주로 줘서 방을 저는 분리를 시켜줍니다. 분리를. 딱 보면 알아요. 판매를 몇 수만 번 해봤기 때문에 몇십만 번 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딱 보니까 아베크 손님이에요. 남자 1명하고 여자 1명하고 오는데 복장이 말이죠. 애사롭지가 않아. 아, 연인 손님인 줄 알았는데 딱 보니까 출장 손님이야. 복장이. 호텔 황제처럼 딱 뭔가 비즈니스 냄새가 나. CCTV를 봤더니 저 연인 손님 아니야. 연인 손님이. 분명히 방을 그러면 하나씩 잡겠죠? 2개. 땡큐죠, 뭐, 땡큐. 둘이 와가지고 방을 하나씩 달라. 땡큐죠. 이런 손님들은 대부분 층을 나눠서 줘야 좋아합니다. 층을 나눠서 줘야 돼요. 층을 같은 옆방으로 이렇게 붙여서 주죠? 여자분들이 싫어합니다. 여자분들이. 네. 그래서 층을 좀 나눠서 줘야 돼요. 층을 나눠서 주되 어떻게 줘야 되느냐? 여자 손님을 505호로 줬어요. 그러면 남자 손님을 605호로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 여자 손님이 505호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들어왔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 위에는 남자 직원이 쓴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찝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라인으로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층별도 다르게 라인도 다르게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야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하나가 모여서 단골 손님이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시설만 좋다고 해서 단골 손님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친절하다고 해서 단골 손님이 확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과 운영 노하우와 여러분의 열정, 이 3가지 트라이앵글이 맞아야 가운데 무게중심에는 많은 고객 손님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자, 트라이앵글 제가 많이 강조하죠. 네. 네, 시설과 호텔 황제의 노하우와 여러분의 열정이 이렇게 트라이앵글 정삼각형으로 딱 모여 있어야 여기에 우리가 단골 손님을 이렇게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일 크게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축이 무너지면 이렇게 큰 원이 나오지 않겠죠? 네. 시설이 좋고 여러분께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호텔 황제의 노하우를 많이 제공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열정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만큼이 지금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만큼까지 와야 되는데 이만큼이 마이너스야. 그러면 여기에서 형성되는 고객의 층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밖에. 그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이 이 삼박자가 정삼각형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단골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예. 여러분 모든 사업은 말이죠. 단골 사업입니다. 단골 사업. 저기 끝에 있는 울릉도에 있는 그런 어떤 민박이나 그죠? 그런 데 있는 숙박 없어도 말이죠. 단골 장사예요. 단골. 모든 사업은 단골입니다. 뜨내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단골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회사에 가시면 다른 부서에다가
어디 출장을 가면은, 무조건 그 호텔 가. 우리가 회사에서 법카로 6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내 돈을 10,000원 더 주고라도 해서 7만 원 결제하고 난 항상 거기에서 자거든. 시설도 너무 좋고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청결하고 거기는 내가 출장을 갈 때마다 지방에 갈 때마다 여러 호텔을 다니는데 그 호텔처럼 최고인 호텔이 없었어. 너는 무조건 거기에서 잡아. 이렇게 간접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요. 간접적인 홍보가. 그럼 그걸 우리가 아냐 모르냐? 나중에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 손님과 그 손님이 같이 출장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아는 거죠. 아, 이분이 같은 회사에 다니시는구나. 또는 나중에 출장 오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직원이 여기를 가락에서 왔어요. 좀 좋은 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방을 줄 수도 있겠죠? 수건이라도 한 장 더 주고요. 아침에 이제 퇴실할 때 생수라도 한 2-5개씩 챙겨서 차에다 놓고 드시죠. 그죠? 삶은 달걀이라도 하나씩 더 챙겨서. 여름에는 아메리카노라도 아이스 아메 뽑아서 하나씩 드리고 퇴실하실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손님들은 말이죠. 그런 데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단골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안정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말이 조금 많이 옆으로 좀 많이 빗나갔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엄청난 노하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메모하셨죠? 네, 반드시 향후에 여러분께서 호텔을 이제 경영을 하실 때 반드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이해하시고 적용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감동의 어떤 그런 물결을 피부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본 호텔의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대 수익률은 제가 2가지를 따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자 지급액 볼까요? 네. 이자 지급액입니다. 1.5금융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효가 55억까지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55억의 이자율은 5.5%, 금융권은 1.5금융 이렇게 보시고 1년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말이죠. 3억 205만 원이네요. 3억 25만 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12개월로 그러면은 나누면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얼마냐면은요. 2,521만 원입니다. 2,521만 원. 자, 기대 수익률은 2가지로 제가 분석해 드린다고 그랬죠. 기대 수익률. 먼저 현황에 대해서 기대 수익률 먼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시죠? 자기 자본 17억 이렇게 투자하시죠. 17억 투자하시고 현 매출 1억 중에서 말이죠.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2,318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100% 비율로 이렇게 환산해 주시면은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16.4%입니다. 16.4%. 자, 여기에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기대 수익률인데, 지금 현재 매출이 1억이죠? 현재 매출이 1억이에요. 본 호텔을 취득하시면, 이제 저를 통해서 취득을 하시죠? 그러면 저희 고객님께 최초 3개월 동안 제가 집중적으로 운영 노하우를 컨설팅 해드리고, 솔루션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처분할 때까지 계속 소통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초 3개월 동안 제가 매출을
1,500만 원 정도는 제가 100% 올려드릴 겁니다. 네. 1,500만 원은 보수적으로 제가 예상하는 매출이에요. 네. 여기에 운영 노하우를 입히고 여러분의 열정을 입힌다면 1,500만 원은 무조건 더 매출을 올릴 자신이 있는 거예요. 네. 현재 소유자는 말이죠. 저보다 운영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보다는 운영 노하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는 무조건 올릴 수 있다. 네. 그러면 월 매출 여기에서는 지금 1억을 잡은 거고요. 네, 월 매출 1,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억 투자하시죠? 네. 월 매출 1억 1,500만 원에서 매달 순수익으로 보실 수 있는 금액은 2,845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여러분의 기대 수익률은 20.1%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 호텔 황제는 자신이 있다. 호텔 황제는 어떠한 상권에 딱 하면 저희 고객님을 모시고 그 상권에서 2등도 아닙니다.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네,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은 무조건 1등 할 자신이 있다. 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월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 21.1%로 봐도 무방하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